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수튜브입니다. 66강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걸 다뤄볼 건데요. 바로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프로젝션에 대해서 다뤄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프로젝션을 두 가지 종류를 배웠죠. 한 개는 벡터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경우고요. 한 개는 벡터 공간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당연히 어떤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이 벡터는 이 벡터 V와 평행한 벡터들 중에서는 이 X 벡터와 가장 최단 거리를 이루고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면 과연 벡터 공간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경우도 최단 거리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벡터 공간이 있죠. 그리고 어떤 벡터 x가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벡터 공간 V에 속하는 벡터들 중에서 이 x를 프로젝션 시킨 이 벡터가 결국에는 최단 거리에 있는 벡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언뜻 들으면 당연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애초에 공간이 평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기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름이 프로젝션이라서 뭔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다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평면이 아닐 경우에는 수직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물론 따지고 보면 약간 수직의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벡터의 프로젝션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수직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처음부터 수직이라고 정의를 내린 게 아니라 이 벡터 x를 어떤 a와 b로 분해를 시키는데, a는 어디에 속하게? v에 속하게, b는 v 직교 여공간에 속하게, 이렇게 유일하게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 중에서 이 a 벡터를 프로젝션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뭔가 직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어요. 물론 따지고 보면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을 이룰 테니까 뭔가 당연히 이게 최단 거리가 될 것 같지만, 일단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명제가 뭐냐면, 벡터 공간 V에 속하는 벡터들 중에서 X와 가장 가까운 것은 프로젝션 VX라는 거예요. 물론 이 벡터 공간 V는 어떤 Rn에 속하는 거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 X라는 벡터는 Rn에서 꺼낸 어떤 임의의 벡터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V 안에서 어떤 벡터를 하나 꺼내보죠. V1이라고 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X와 V1의 거리의 차이가 가장 최소가 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다가 똑같은 걸 더해주고 빼줘 볼게요. 그냥 똑같은 걸 더하고 똑같은 걸 뺐으니까 어차피 등식은 성립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이 앞에 있는 벡터와 뒤에 있는 벡터를 한번 볼까요? 이 앞쪽에 있는 벡터는 어디에 속하는 벡터죠? 그쵸, x를 이렇게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잖아요. 프로젝션 vx와 프로젝션 v 직교 여공간 x. 그럼 결국에 지금 이 부분이 v의 직교 여공간 x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v의 직교 여공간에 속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쵸, 그냥 V에 속하죠. 왜냐면 V에 있는 벡터와 V에 있는 벡터를 그냥 연산했으니까 당연히 V에 속하죠. 벡터 공간은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그럼 지금 이거의 길이를 최소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노음을 한번 구해보죠. 결국에 지금 이 앞에 있는 벡터를 뭐 A 벡터, 뒤에 있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하면은, 이 A는 직교 여공간에 속하고 B는 V에 속하니까 이 A와 B가 지금 직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A와 B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것의 노음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의 놈의 제곱에 B의 놈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가 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주죠. 그리고 A와 B를 다시 한번 써줘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V1이랑 프로젝션 VX랑 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죠? 그쵸. 이거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은 이 프로젝션 VX 마이너스 V1이 0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0일 리는 절대 없으니까 그것의 놈의 제곱은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남아있는 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값은 이 x-v1의 놈의 제곱보다는 항상 작을 거예요. 그렇죠. 두 개를 더해야지 얘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거 하나를 뺐으니까 자기 자신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가 항상 양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벡터 공간 V에 있는 어떤 벡터든지 간에 그 벡터가 만약에 프로젝션 VX가 아니라면 이 X와 V1 사이의 거리는 그 프로젝션과 X 사이의 거리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X랑 가장 가까운 건 프로젝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까요? 최소제곱법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죠. 그리고 점을 몇 개 찍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점 3개를 가지고 가장 최적의 직선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점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한 요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점 3개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는 없죠.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는 그릴 수 없지만 최대한 이 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좀 비슷한 직선을 그릴 수는 없을까, 지금 이런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 직선에 대한 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뭐 fx라고 해볼까요? 지금은 데이터가 3개밖에 없지만 이 3개의 데이터로부터 f4가 몇인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니까 F4는 한 요 정도 찍히겠구나 라는 게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최소제곱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오차가 좀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가 직선을 ax 플러스 b라고 잡고 여기 계수값들 a와 b가 몇인지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f1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f2는 2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f3은 3a 플러스 b가 나오죠. 그 와중에 여기 나와 있는 점들은 1,1이고요 2,3이고요 3,4죠 그럼 이 오차들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오차는 몇일까요? 그쵸?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겠죠? 이 두 번째 거는요. 그런데 물론 이 직선보다 점이 아래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제곱을 해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오차 값의 제곱을 구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의 차이의 제곱을 구해보죠. 그러면 3a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 이것들 다 더한 값을 뭐 2라고 한다면 지금 이 2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수식을요 행렬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의 놈의 제곱이지 않아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개해서 빼고 전개해서 빼고 그것을 놈의 제곱을 구하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행렬이니까 조금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행렬을 a, 여기 미지수 행렬이니까 x,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상수항처럼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것의 놈의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결국엔 우린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이 x를 찾고 싶은 거죠. 이 a와 b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ax라는 벡터는 뭐죠? 그쵸?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원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들을 컬럼이라고 하면 여기에 a, b가 곱해지면 결국엔 뭐가 돼요? 그쵸? ac1 플러스 bc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컬럼 스페이스의 원소죠. 이 a와 b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에 이걸 최소화한다는 말은 컬럼 스페이스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이 b와 최단 거리가 되는 걸 구하여라 라는 말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던 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요. 컬럼 스페이스 A의 원소 중에서 B와 거리가 최소인 것을 구해라. 그쵸? 그런데 이거 우리 뭔지 알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했죠? 컬럼 스페이스는 당연히 벡터 공간이고 그 벡터 공간 중에서 B와 거리가 가장 최소인 건 뭐라 그랬어요? 프로젝션이라 그랬죠? 프로젝션, 컬럼 스페이스 A, B 이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단 이때 T는 뭐예요?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나열한 여기 C1, C2라고 했던 거 이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줘 볼게요. 가운데 거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리고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이제 T 트랜스포즈 T, 인버스 T의 B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6분의 1, 7, 16, 25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B와 거리가 최소가 되는 컬럼 스페이스 A의 원소겠죠. 그럼 이걸 이제 AX라고 잡고 그때의 X를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그 컬럼 스페이스의 원소를 AX라고 했으니까 그때 x가 몇인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t나 a나 같은 행렬이니까 그냥 이걸 a로 바꾸죠. 보기 편하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구해볼까요? a가 뭐였죠? 1, 2, 3, 1, 1, 1이요. 여기 x에 여기가 이제 6분의 1, 7, 16, 25죠. 그럼 결국에 이건 어떤 연립선형 방정식인가요? a 더하기 b는 6분의 7, 2a 더하기 b는 6분의 16, 3a 더하기 b는 6분의 25죠. 그래서 일단 이 두 식을 빼서 a부터 구해보죠. a는 6분의 9, 2분의 3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b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6분의 2,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 세 번째 식에도 만족을 하는지 넣어보면 만족할 거예요. 왜냐면 이 방정식은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 벡터 자체가 이 컬럼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는 당연히 이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원소예요. 그리고 어떤 방정식 AX는 B라는 꼴에서 이 B가 컬럼 스페이스 A의 원소라면 언제나 해가 존재하죠.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유니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해가 여기를 뭐 만족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 해가 없게 돼버리니까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2분의 3,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찾으려고 했던 이 직선 자체가 A가 2분의 3,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을 한번 실제로 그려볼까요? 제가 이거 점도 간격을 맞춰서 찍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y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리고 기울기는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쯤을 지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어때요? 직선이 굉장히 최적화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적화된 직선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점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네 번째 점인 x좌표가 4인 곳에서는 y값이 몇일 것인가 대입해보면 알죠? 6-3분의 1 하면서 3분의 17 이런 값이 나오네요.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일반적인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이 더 재밌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지금까지 수학 채널 쏘튜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